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격월로 나오는 건데 1호가 나왔고 이제 2호가 이제 또 나왔죠. 네, 2호 지금 따끈따끈한 2호가 곧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거면 아무래도 네. 이제 첫 번째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보완을 해서 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1호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많은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제 외국인들 분들이 좀 보시고 좋긴 한데 외국 내용이 없으니까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2호에는 이제 뉴욕에서 펼쳐지는 한국 패션 위크라든지 뭐 뉴욕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무비나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내용을 담고 또 앞으로는 올레길과 산티아고 길의 비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 속의 한국 그 컨셉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올레길과 또 산티아고의 길 비교. 어떻게 보면 그 한국 문화만 저희가 소개를 하면 외국 분들이 정말 이것이 무엇인 어떤 내용인지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관심을 소위 말해서 꺼버릴 수도 있는데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를 동시에 융합해서 하나의 뭐 볶음밥, 비빔밥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개 잡지들이 말하자면 목표가 이제 한국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한국 것만 홍보하거든요, 대개. 그래서 이거는 경국공, 이건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잡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보고 아닌 사람은 아예 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잡지 같은 건 처음에 딱 보면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저것 나오는데 보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용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런 식일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홍보 잡지는 한국의 음식 중에서 빈대떡을 소개한다 그러면 느닷없이 빈대떡 사진 탁 놓고 이게 빈대떡인데 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처음에 이제 피자부터 소개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 자, 이게 예를 들면 시애틀 지역에 제일 맛있는 피자집의 피자인데 이런 피자가 이래서 맛있는데 과연 이게 한국에도 있을까? 보면 한국에도 그런 피자집이 있다. 아주 맛이 여기도 좋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 비슷한 거 다른 걸 또 먹고 있다. 그게 빈대떡이라는 건데 피자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 사람들 처음에는 자기네 문화 읽는 건 줄 알았는데 쭉 보니까 결국은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식의 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식의 잡지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재미있네. 그러면 한국에 가는 거 다른 것도 뭐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는 굉장히 일종의 민감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세계와 한국을 연결시키는 점 아이디어는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수님을 또 스카우트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게 있죠. 이게 보통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와 결합해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그 습득과 그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아마 국적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 관심이 갖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 같거든요. 최정희 씨 어떠세요? 1호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기사에 어떤 내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던가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던 층은 젊은 연령대가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외국 분들이 보셨을 때는 패션이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구나. 또는 한국의 카페 문화가 정말 세련됐고 재미있구나. 그리고 웰빙 디저트 같은 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동양의 음식과 서양의 음식을 퓨전해서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감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런 훌륭한 락킹 잡지 이외에도 이 독도 팔찌 운동도 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독도 팔찌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독도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자선 팔찌라고 해서 옛날 리브 스트롱이라고 해서 노란 팔찌를 자주 차고 다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문구가 적혀 있어도 막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좀 캐치를 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동해 느낌이 나는 파란색 팔찌에다가 이제 영어로 독도 is Korean territory 이렇게 써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나눠주면 그 친구들이 이 의미가 확실히 뭔지 몰라도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을 읽어볼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그냥 독도는 한국 건가 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주에 계시는 이제 재미교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10만 개 정도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지금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런 큰 행사 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이제 이거를 외국인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가 정말 멋진 나라인데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런 그 네. 깨달음부터 시작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멋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사라 씨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저희 다음 기사에 보면 비보잉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보잉도 잘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기사 중에는 그 한량무라는 그런 전통 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인가 네. 그 공연과 비교를 하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량무도 계층이 틀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 여자를 유혹하나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한국은 그런 전통 문화도 잘 살리면서 외국 문화도 잘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걸 또 굉장히 잘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을 외국인들한테 저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한국을 알리는 방법 중에서 뭐 이제 문화를 알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문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장벽이 낮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실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문화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사회면이라든가 생활 수준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야지 그러니까 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의 나라다.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알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컬처 매거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 기사에 보시면 이제 패션 같은 거 저희가 패션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화보 찍을 때 저희가 의상 협찬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패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말 잘 살고 이런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면 패션이 발달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이 이미 패션을 생각하고 또 웰빙 문화도 이제 사실 그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웰빙을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웰빙을 생각하는 나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어요. 박상아 씨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약간의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패션으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주얼적인 면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그 아주 에센스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편집할 때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기획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통이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이걸 대면해서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한 기사에 그걸 좀 녹아들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히게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딱 너무 다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통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잡지와 또 인터넷을 또 합치면은 또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요즘 그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외국인을 위한 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는 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좀 빠르게 외국인이랑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쯤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잡지는 아무래도 잡지만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가 좀 다운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잡지를 그대로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면 와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일반 시민들도 뭐 한국 어디가 좋아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국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보니까 이제 국가를 알리는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알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라든가, 혹은 아니면 민간 단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젊은 여성분 세 분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일에 뛰어들어서 하니까, 확실히 이 방법도 조금, 네, 방법도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 내용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방법이나 내용 면에서 네. 상당히 새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 홍보를 정부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기관은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좀 형식적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민간이